안녕하세요, 하피팀입니다. 지난 2월 2일 드디어 스포티파이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허를 찔렀죠. 저도 자기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앱스토어에 스포티파이가 등록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 가입했습니다. 아마 국내 가입자 100등 안에는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 스포티파이 기사가 쏟아졌는데 거의 모두 임영웅, 아이유 음원이 없다는 기사들 뿐이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임영웅, 아이유만 듣는 건가요? 우리 UNI 김 PD 미안. 김 PD는 스포티파이 듣는다 안 듣는다? 하피TV는 스포티파이가 어떤 서비스이고 우리 오디오 애호가는 스포티파이를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드디어 한국에 진출한 스포티파이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스포티파이는 창업자 다니 레크가 스웨덴에서 2006년 창업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다니 레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유토렌토를 만든 제작자입니다. 그런데 토렌트 불법 이슈로 좋은 평가만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해보자 만든 것이 바로 스포티파이입니다. 창업 후 2년간 준비해서 2008년 10월 7일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성장하죠. 스포티파이 성공 이후로 첫 번째, 일단 광고 기반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라는 이유가 크긴 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판도라와 같이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무료이기 때문에 스포티파이가 성공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의 이유 두 번째, 바로 스포티파이의 음악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그립으로 사용자를 붙들게 한 요인이었죠. 영상 OTT 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떤 독점 콘텐츠로 사용자를 유혹할 것인가로 경쟁하지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같은 음원을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로 경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스트리밍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드레이크가 음원을 스포티파이에만 주고 애플 뮤직 안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음악 콘텐츠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듣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플랫폼에 등록되어야만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는 독점 제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곡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어떻게 서비스해야 할까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개 7천만 곡에서 1억 곡 사이의 음악을 서비스합니다. 사용자는 월 1만 원에 무려 1억 곡이라고? 처음에는 신나서 1억 곡 모두를 들을 기세로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200곡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죠. 멜론 탑 100이 왜 인기겠어요? 자신의 음악 취향을 아직 찾지 못한 이들이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이죠.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수십 년간 인기 있는 것은 지금 라디오 방송 중에서 실제 몇 없는 음악 선곡자, 진짜 DJ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팝 중에서 그가 선곡하고 소개하는 팝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듣는 거죠. 실제로 음악바에 가면 음악을 기가 막히게 잘 트는 DJ들이 있습니다. 이 DJ 한 명이 그 바의 매출, 술 매출을 견인합니다. 이렇게 청취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선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포티파이는 실제 DJ보다 더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선곡해줍니다.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그리고 EDM까지. 요즘은 이를 벤치마킹해서 애플 타이달의 선곡 기능도 무척 훌륭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 DJ를 아예 독점 계약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스포티파이는 이걸 10년 전에 일찌감치 해낸 겁니다. 공짜와 선곡 기능, 이것을 무기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로 진출한 겁니다. 스포티파이는 2021년 2월 기준 세계 1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2위는 애플 뮤직, 3위는 놀랍게도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생각보다 놀랍죠. 특히 일본과 같은 지역에서 무척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타이달 코브즈와 같은 고해상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뮤직 HD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위가 중국의 텐센트, 5위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입니다. 스포티파이는 그저께였죠. 2월 3일 2020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3억 4,5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유료 가입자가 1억 5,500만 명입니다. 반면 이 사업자 애플뮤직은 정확한 가입자 수를 현재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9년 6월 마지막으로 공개했는데 이때 가입자 수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7천에서 8천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스포티파이의 절반 수준인 거죠. 원래 애플 뮤직이 가파르게 따라잡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기간 동안 스포티파이가 압도적으로 성장하면서 애플 뮤직을 크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 뮤직이 스포티파이를 따라잡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는 빌보드만큼이나 스포티파이가 공신력이 생겨버렸어요. 앞서 드레이크가 500억 스트리밍으로 세계 최고 기록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스포티파이 기준 기록입니다. 이제 스포티파이는 음악 산업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는 지금 돈을 벌고 있을까요? 현재 스포티파이의 가입자 한 명당 수익이 4.26 유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 2,50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창업 이후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마케팅, 투자,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지출이 훨씬 큰 탓입니다. 로열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포티파이는 창업 이후 끊임없는 로열티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줬기 때문인데요. 너무 크게 적자가 나니까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고 얘는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 전에는 큰 소송이 염려돼서 유니버설, 워너, 소니 뮤직의 지분 14%를 내어주고 결국 무마했습니다. 이때 유니버설과 스포티파이가 계약하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다니엘 에크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면서까지 이 계약을 엄청나게 방해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걸 스티브 잡스는 그때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근데 팀 쿡이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애플 뮤직이 적어도 2012년에는 시작했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3사와 계약하고도 스포티파이는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2018년 상장 직전에야 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겨우 2018년에 상장에 성공하고 265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더욱 성장해 지금은 2배가 넘는 59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스포티파이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와 대표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디테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교군으로는 시장 2위인 애플 뮤직과 그리고 고해상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대표주자 타이다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입자 수를 보죠. 스포티파이는 1억 5,500만 명으로 1위, 애플 뮤직은 2019년 기준 6천만 명, 타이다는 소박하게 300만 명. 이것도 부풀린 수치라고 말이 많습니다. 타이다를 인수한 제이지가 회사를 매각하고 싶어서 이런 잔재주를 부리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 제작할 타이다 영상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스포티파이가 1,900원입니다. 국내에는 광고 기반인 무료 서비스는 들어오지 않았고 프리미엄만 가져왔는데 미국의 가격이 9.99불을 환율을 곱한 가격입니다. 반면 애플 뮤직은 미국에서는 스포티파이와 같은 9.99불인데 한국에서는 더 저렴하죠. 8,900원으로 2,000원이 더 저렴합니다. 애플이 가격을 공격적으로 설정했네요. 가격 면에서는 애플 뮤직이 훨씬 메리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달은 두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MP3 수준의 9.99불, CD 수준의 19.99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요금제에 MQA를 지원하는 타이달 마스터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타이달 마스터즈는 39.99불로 서비스한다고 발표했었는데 현재 유저 반발을 의식한 듯 19.99불로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가입하세요. 무료 이용은 스포티파이가 3개월, 애플 뮤직이 3개월, 타이달이 1개월입니다. 음질은 스포티파이가 256kbps AAC입니다. 원래 320kbps ODG 코덱을 썼는데 그런데 이 코덱이 음질이 좋지 않아서 비트레이트가 낮은 애플 뮤직의 256kbps AAC보다 못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코덱을 바꾸었는데 애플 뮤직과 똑같은 256kbps AAC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를 24비트 96kHz에서 256으로 인코딩하게 하는 애플 뮤직의 그것보다 스포티파이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달은 MP3 요금제에도 320kbps AAC 코덱을 씁니다. 역시 음질에 타이달답다고 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MQA 타이달 마스터즈를 쓰면 최대 24비트 352.8kHz까지 지원합니다. 오디오 기기에서는 스포티파이를 지원하는 기기가 꽤 많습니다. 반면 애플 뮤직은 그렇지 않죠. 자사 기기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타이달은 처음부터 오디오 기기 친화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기기가 지원할 뿐더러 저희가 소개해드린 룬 앱에서도 지원되어 무척 편리하죠. 자,
자, 그럼 오디오 애호가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써야 할까요? 결론은 여전히 타이달입니다. 타이달의 뛰어난 음질, 룸부터 수많은 기기를 지원하는 호환성에서 타이달을 이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없습니다. 오디오 애호가인데 아직 타이달을 안 쓰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그렇지만 오디오 애호가라도 스포티파이의 추천곡 서비스는 한번 경험해 보실만 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3개월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음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곡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 자켓에서 영상을 제공하는 독특한 재미도 있고요. 본인이 늘 듣던 음악 넘어 새로운 음악을 겸하고 싶다면 스포티파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스포티파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하피TV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타이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